그걸 하기 때문에 즐거웠던 게 아니라 그게 익숙하고 거기에 재능이 있고 그걸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그 대상에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던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복적인 일을 하기가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똑같은 일로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루틴을 정해서 며칠 하다 보면 그 일상이 질려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 반복되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한 일도 그렇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루틴을 만들고 어떻게 반복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지루한 거네요. 네. 이제 이 남들이 닦아놓은 길만 다녀보면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알미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시킴을 받는 일들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개선시키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없는 길을 자기가 닦아가는 과정을 경험을 꼭 해봐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윤희보부님 질문 같기도 한데, 우리 여기 송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 그러면은 길이 있죠. 그 길 말고 길 없는 데가 있죠. 그 길 없는 데를 이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나다녀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게 한 번으로 생기지 않고요. 10번, 100번 왔다 갔다 해야 길이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는가 하루 이틀 안 다니잖아요. 그럼 다시 길이 사라진다. 길을 낸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길은 절대로 남이 내주지도 않고 자동으로 내는 방법도 없어요. 쉽게 내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다 사기꾼이요. 길을 내는 것은 오직 반복의 요소뿐이 없다. 이것이 기본이 돼서, 이것이 기본이 될 때 그 위에서 이제 속도를 높이고 올바로 길을 내는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진하는 힘, 노력하는 힘, 반복하는 힘, 지속하는 힘, 이것이 없으면 방향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속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반복 못하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반복을 못 견디겠으면, 반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루해서 못 견디겠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든지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럼 먹는 걸 반복하는 건가요? 메뉴를 반복하는 건가요? 메뉴를 꼭 반복해야 돼요? 아니면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바꿔도 되는 것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교육 방법이 가장 확실한 그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의 구조를 나선형 반복 구조로 삼는 것이라고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을 하긴 하는데 그 원칙을 끊임없이 소재와 주제와 방법을 비틀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것이 왜 효과적인가? 우리 두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명령을 두 가지 특성에서 잡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반복하는가. 그래서 이게 길내는 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나 감각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가. 그런데 이게 지루함과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반복하는 게 지루한 이유는요. 그 반복하는 방법, 소재, 주제, 그 행동이 자신에게 감각에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루하든 아니든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정진력이 높다고 하고 반복하는 힘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나선형 반복구조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반복하면 되니까. 그냥 기계처럼 반복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 컴포트 존에 이른다. 거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몰입에 이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지루한 거라도 어차피 즐거워져요. 그런데 반복하는, 그냥 지루한 거 견디면서 반복을 못하겠으면 스스로 머리를 조금씩 더 써서 마음을 비틀어서 대상, 경험을 비틀어서 그것을 자신의 감각에 인상을 줄 수 있는 이 나선형 반복 구조에 대한 고민과 배움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냥 반복을 하든 아니면 머리를 써가지고 나선형 반복 구조의 이 아이디어를 만들든 제일 중요한 게 셋째,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컨디션을 좋게 만들면 돼요.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지루하던 것도 생각보다 안 지루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팡팡 나오니까 이 나선형 반복 구조, 재밌게 일을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짜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반대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엄청 지겨워. 반복하는 힘이 없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머리를 아무리 써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못 이겨가지고 머리도 쓰기도 싫어. 이제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컴포트 존에 이르는 방법, 그리고 컴포트 존을 넘어서는 방법, 이런 이 경험들에 대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즐거움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즐거움은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즐거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냐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 즐거움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내가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익숙한 것을 하면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게 왜 착각이냐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걸 못하면 즐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핵심은 그걸 하기 때문에 즐거웠던 게 아니라 그게 익숙하고 거기에 재능이 있고 그걸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그 대상에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경험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몰입하는 힘이 커지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올바르고, 그 올바른 마음 상태로 몰입하는 힘이 커지면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무엇이든 즐거울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왜 이론상이라고 말하냐면 그 즐거운 느낌이 게임할 때 즐거운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즐거움을 불러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그러면 저 경험은 지루하다, 이 배움은 지루하다, 저거는 즐겁다, 그래서 저거 하고 싶고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런 착각에서 장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몰입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